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이에요.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?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고 자,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가지런할 제. 자, 이 가지런할 제는 상형자예요. 이 모양 자체가. 그러면 이 가지런할 제가 들어가는 걸 보면 정제, 의관을 정제한다. 이래서 바로잡아 가지런히 한다.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면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가끔 탁 메고 옷 메면서 단정히 다시 이게 고쳐 입고 막 이러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의관을 정제한다 할 때 정제. 아니면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할 때 제자 이거를 써요. 그러니까 모두 제자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가지런할 제를 써요. 그다음에 뭐 거한잼이라는 사자성어를 보면은 들거자에다가 거 이게 든다 이런 얘기죠. 안 밥상 그 책상 그거를 이제 밥상을 들고 거한잼이 그 거안 그 제는 이 가지런할 제 그다음에 눈썹인데까지 밥상을 올렸다 이거야. 그렇게 해서 이제 밥상을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. 지금은 뭐 식탁에다 딱 차려놓고 뭐 식사해요 뭐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 부엌에서 또 마당에서 마루에서 방 이런 식으로 되게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아니면 부엌에서 조그만 이제 그 문이 있어서 그 문 열고 안방으로 뭐 들여놓는다든가 뭐 이러기도 하겠지만은 옛날에 이게 밥상을 들고 왔는데 이제 공손히 들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면 뭐 거한 재미를 이렇게 쓴다면은 들것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책상 안 그다음에 제자 이거 쓰고 그다음에 눈썹 밑 이게 쓰면은 거한 재미 할 때 거안 재미 그러면은 이 밥상을 이게 눈썹인데까지 들었다. 이제 공손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가지런할 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곡식의 이삭이 패였다. 그러니까 곡식의 이삭이 팼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보면 그냥 벼 줄기가 나오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한 여름쯤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뾰족뾰족 그 벼가 이제 나와요. 그걸 이제 곡식이 팼다, 이삭이 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끝이 가지런한 모양. 이렇게 보면은 보리도 그렇고 이렇게 끝이 뭐가 이렇게 약간 따가워요. 이렇게 만져보면은 따가운데 이게 벼 줄기가 이렇게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끝이 아주 살짝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. 뭐 가시랭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만약에 그걸 이렇게 스르륵 만지면 이 끝이 약간 따끔따끔해요. 그러면은 보리든 벼든 간에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 보리는 좀 더 길어요. 그게. 이 자원 설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곡식의 이삭이 패서 그 끝이 가지런한 모양, 요 끝이 가지런한 모양이다.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자원에서는 보리 이삭의 크기가 가지런한 모양을 이제 이게 본떠서 고르다. 이게 이제 이 모양이 고르다. 이제 이런 뜻에서 고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자원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벼나 보리의 이삭들이 나란히 팬 모양을 본떠서 가지런하다.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.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 논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잖아요. 그죠? 밭은 이게 아니더라도 논은 물이 고여 있어요. 그러면 물을 다 뺀다 하더라도 이 벼 줄기, 여기 줄기가 물에 의해서 수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벤 상태에서 딱 묶으면은 그 수분이 서로 이렇게 축축하다 보니까 이제 썩을 수가 있어요. 그럼 그거를 논두렁에다 이렇게 쭉 말린 다음에 더 말리고 바짝 더 말린 다음에 나중에 그걸 걷어서 묶어서 이제 집으로 가져오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 넣을 때 논두렁에다 넣을 때 그걸 가지런히 널어놓는다.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. 이 글자 이 그 자원 설명을 보면 그래서 이건 자원 설명이 책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제가 그 내용을 다 한번 일러드린 거예요. 자, 가지런할 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형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곡식이 뭐 패어 있는 모양이다, 가지런한 모양이다. 이 상형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상형자니까. 이거는 외우실 때 그 획이 좀 많더라도
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서 이런 모양 못 보셨더라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. 자, 이거는 합할 합. 자, 이제 뭐 히읗도 다 막바지로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획수도 적고 그다음에 좀 쉬운 글자가 이제 몇 개 남았는데 거의 다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어요. 합할합은 일단 이거 들어가는 글자 보면 우리가 합석, 뭐 합숙하다, 합세하다, 합동, 합격, 합당하다 아주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. 그러면 이 위에 요 모양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냐면은 세 방면, 그러니까 세 군데 세 방면에 모여 있는 모양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 갈래로 이렇게 방면이 세 군데 나가는 방면이 있다면 여기 모여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여기 입구가 있잖아요. 말이 모여서 일치한다. 우리가 왜 역사를 보면은 신라 시대 때 보면 화백제도가 있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의견이 만장일치가 돼야 되고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이제 그럴 때 화백제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러니까 일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우두머리 막 상대 등이 이제 거기에 결정된 거를 이제 뭐 왕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의할 때 서로가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그러면 그 의견을 하나로 한 가지의 어떤 답으로 딱 모아지는 거를 이제 말한다 할 때 합할합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 합할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합집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떠날리, 이합, 그다음에 모일집, 그다음에 흩을산. 이게 서로 떠나고 합치고 흩어지고 서로 이렇게 반대, 이렇게 반대. 우리가 이합집산이란 말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, 그죠? 자, 그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. 이거는 고을군. 이 고을군을 보면은 뭐 군민,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서울 시민, 또 뭐 부산 시민, 뭐 이런 식으로 시민 그런다면 이거는 고을군이니까 군민, 군청, 군수 뭐 많이 나오죠 이거는. 그러니까 군의 제일 우두머리가 군수고. 시는 시장일 테고 구에는 구청장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고을군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을군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임금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을읍이 나왔잖아요. 자, 이 모양이 오른쪽에 나오면은 고을읍을 말한다.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원래 본자로 쓰면 고을읍이고 왼쪽에 나오면 그건 언덕을 뜻한다. 여러 번 했어요, 그죠? 그러면은 이 글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임금군이 나왔잖아요.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련된 고을을 뜻한다. 임금의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다스릴 윤, 성이 윤씨인 사람 이제 이걸 쓰기도 하죠. 그러면 이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스릴 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뭘 쥐고 있는 모습이고, 그다음에 이거는 막대 같은 거를 딱 이제 쥐고 어떤 위험 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. 그러면 여기에 이 글자는 사실은 음을 빌려준 역할, 형성 문자 이긴인데 이거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해드리자면,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가 임금이 그래서 명령 이 구자가 나왔잖아요.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임금을 뜻하는 게 임금군이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다스리는 것, 그 마을, 물론 임금이 마을 곳곳까지 다 이제 뭐 구석구석 가면서 하진 못해요. 대신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잖아요. 뭐 옛날 백제 같은 경우도 담로, 그래서 22담로에서 22군데의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이제 앉혀놓고 혹시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미리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마을을 다스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
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을군이 나온 거는, 여기 고을읍이 나온 거는 그 고을을 다스리는데, 그러니까 지방관들이 가서 이제 다스릴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또 바로 그 또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, 구석구석 다 할 수가 없잖아요. 행정이라는 게, 나라 행정을 그 왕이.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을에 있는, 지금의 말하면 군수가 그 군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. 자, 여기 지금 이 다스릴 윤회 여기 나와 있는 거는, 옛날에 몇 년 전에 왜 그 무슨 드라마에 궁예가 항상 뭐 이렇게 뭐 지팡이 같은 거 이게 짚고 이제 나오는 거 있듯이,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리가 아파서 이런 거보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, 이제 이를 뜻하는 거죠. 그래서 무슨 사극인데,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, 그 스님도, 자기가 이제 어떤 다리가 아파서 막 이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, 어떻게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나오듯이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원 설명 이런 데 보면은, 그러니까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으면서 이제 백성을 다스린다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다스릴 윤의 설명을 보면은. 그래서 이거는 막대기라는 건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그 임금의 무언가가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다,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세 자 여기서 마치고, 그러면 또 수요일 날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